저희가 지금 기업 자금 조달 방안과 블록체인 밸류업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은요. 류창호 NH농협증권 신기술 전략 파트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다. 제도권이 주목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류창보 파트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NH농협은행에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는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시고요. 동시에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가상자산 커스터디, 또 핀테크 서비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은행권이 주목하는 블록체인과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은행에서 신기술 파트장을 맡고 있는 유창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농협은행에서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저희 농협과 같은 이런 회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제를 같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신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회사들에서 돈을 결국 풀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금 지원보다는 어떤 이제 이런 그 농협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해드리면 거기서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거시적인 걸 말씀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속한 조직을 말씀드리면 농협은행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차원으로 예전 IT 센터로 쓰던 양재 사옥을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에 디지털 혁신 캠퍼스라는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40개 정도 입주해 있고요. R&D 센터라는 은행 직원 조직에 속해 있는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요새 같은 뭐 코로나 시대는 조금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실제 밀접하게 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침 또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까지 저희 또 입주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현황하고 계획까지 포함된 순서입니다만 이제 제가 작년 1월에 요 신기술 담당을 하면서 주로 이제 블록체인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작년 한 6월 정도에 오픈 블록체인 협회라는 곳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저희가 농협에서 유즈 케이스가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30분 동안 그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좀 그래도 한 5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같아서 나름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고생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좀 착잡한 장소입니다. 뭐 저희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뭐 월급을 더 주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모바일 출입증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POC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키사에서도 이 블록체인으로 사원증을 구현하는 그 사업에 대한 RFP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분증 이런 그런 자격을 증명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블록체인이 도입될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그게 이제 일단 블록체인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제 아쉽게도 은행은 이미 너무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기술인데 이거를 도입하기에는 뭐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블록체인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분산 아이디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니셜이라는 컨소시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의 환기도 하고 뭐 하면서 간단한 POC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입주 기업이랑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뭐 여전히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그 저희 출입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증 발급 비용도 발급 비용이지만 실제 이제 새로 입주한 기업들에게 이제 저희가 출입증을 발급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를 이제 모바일로 한번 개선해 보려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뭐 시스템적으로 뭐 구성한 뭐 프로세스하고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SKT와 ADT 캡스 솔루션을 활용을 했었었고, 이니셜 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ADT 캡스 앱을 통해서 출입 통제 권한을 증명을 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물론 아쉽게도 POC로 끝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DID에 대해서 주요 한계를 할 수 있었었고, 대외적으로는 앞으로 뭐 모바일 학생증이나 기타 신원 증명이 필요한 그런 신분증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선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올해 초에 키사에서 나왔던 그 공공선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지금 이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 도민증 사업에 저희도 주관사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확산하는 데는 뭐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케이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 협약 대출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게 서비스 오픈은 8월 말이었는데 뭐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예정은 항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조금 9월 말로 밀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은행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을 뭔가 도입을 해야 되는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에서 이제 모 은행에서 이런 그 대출의 자격 증명에 이제 블록체인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뭐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원 증명에 이제 그러니까 그 신원 증명이 필요한 대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인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협약 대출이라는 이제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그 고객분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받으시고 은행에다 제출을 하십니다. 그러면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은행 직원은 요거 서류를 보고 그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또 요 자격 번호를 넣어서 또 검증을 합니다. 또 검증을 하고 검증을 했다라는 그 증빙을 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종이를 출력을 해서 대출 서류에 뭐 이렇게 첨부를 해놓는 형태로 돼 있고 사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한정짓는 그 대출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부실이 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요 서류가 만약에 첨부가 안 돼 있었으면은 직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로 해서 조금 직원들이 변상도 하고 하는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그 디지털화 해보려고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그 어떤 그 종이로 뽑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그런 편의성이 또 있었고요. 실제로 그 의사나 뭐 군인과 같이 신원을 증명하는 대출에 계속 추가로 확산을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격 증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이었을 텐데 그런 연금공단하고 전용선을 뚫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전용선 뚫는 게 또 사실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얹어서 계속 대출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그 금융결제원에서 그 블록체인 파일럿 시스템을 만드신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얹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짧게나마 1년 반 동안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 그 블록체인 활용 자체가 목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은 이번에 소개드리려고 하는 사업은 이제 블록체인 자체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특성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결국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뭐 금융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공모를 받으셨었고 저희가 주관사가 되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키사 과제에서 떨어진 그 경험이 하여튼 도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과제인데 저희 사업이 일단 그 개인정보 컨셉 자체가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인데 개인정보를 그 기업들에게 제공하면서 활용한 대가를 사실 개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 활용에 그 혜택을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관을 서버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바일 단말기에 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서버가 아닌 개인 단말에 저장하고 관리 및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물론 데이터를 기업에게 제공하실 때, 그 고객들이 제공할 때는 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포인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 포인트를 뭐 커피나 뭐 이런 쿠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름이 뭐 굉장히 깁니다. 모바일에서 결합한 마이데이터로 뭐 굉장히 긴데 이게 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에 뭐 그 보통 이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다 서버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보니인데 저희는 모바일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어떤 그 기업의 서버가 아닌 모바일 본인 단말기에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나 요새 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구매 이력 같은 그런 데이터, 그다음 그 외의 데이터까지 수집해서 결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뭐 빅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비식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미 빅별화된 정보들을 결합했을 때는 실제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단말에서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여기 작게 써 있습니다만 뭐 LDP라는 단어를 저희가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는 유즈 케이스가 없는 기술인데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S&P랩이라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LDP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없는 기업에서도 고객 분석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사실 이제 구축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환경 구축이 어려운 그런 소규모 회사에서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블록체인이 활용이 되었는가 하면 실제 이제 모바일에서 이 단말기의 데이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한 어떤 그런 이력들을 기업들이 서버에 로그 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단말기를 포맷을 한다거나 잃어버렸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블록체인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동의 이력만 이제 구축하도록 관리하도록 구축을 했고 실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력이 쌓이면 다시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여기에 이제 그 하이퍼레저에서 인디 기반으로 해서 DID를 접목을 해서 이 가능성마저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밖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 팀에서 또 그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블록체인 담당하게 됐을 때만 해도 이제 저희 이제 높으신 분께서 부르셔서 절대 암호화폐는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도 보지 말고 이런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1년 사이에 정말 제일 많은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제 그 6월 9일에 그 헥슬란트와 그 법무법인 태평양과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7월에는 이제 세미나도 개최하고 뭐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아직 뭐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 뭐 보고를 드릴 때 커스터디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을 때는 이제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신사업이고 하니까 해봐라 약간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커스터디라는 어떤 제목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조직이 이제 크다 보니까 저희 팀은 사실 제일 공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막 그 이렇게 뭐 소위 날아가는 소리와 소설들을 쓰고 있는 반면 이제 저희 조직에서 제일 보수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자금 세탁 방지 센터 쪽에서는 조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공격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플랫폼 기능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부행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새로 보고를 받는데 다 모든 부서에서 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대체 뭐만 하면 플랫폼이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찔렸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런 그 암호화폐 뭐 디지털 자산 어떤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플랫폼 기능을 구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 시행 전에 서비스 오픈을 하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사무실은 양재에 있는데 다 그 저희 뭐 다 윗분들은 다 서대문에 계시기 때문에 서대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딱 순수하게 계획 사항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야말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업 모델을 그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정말 진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잔액증명서라는 게 이제 은행에서 발급하게 되는데 요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쓰이는 게 유학을 갈 때 이제 비자를 발급하시거나 아니면 그 법인 설립을 할 때 잔액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법무법인에 가서 그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법인 설립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마저도 그 이거를 PDF나 어떤 이런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지를 못하고 우편이나 결국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하는 형태로만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요거를 좀 전자적인 형태로 그 분산 아이디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이제 사실 뭐 소설 수준입니다. 아직은 뭐 이제 요정 딱요 한 페이지가 사실 다인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PDF 형태로 어떤 그 기관들에게 가게 되면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등기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PDF 형태의 어떤 뭐 대사관이 됐건 그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이면 미국 대사관이 될 거고 그런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그 등기소 쪽에서 이런 그 PDF 형태로 발급된 서류들을 공식적인 서류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그 합의 절차가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잔액증명서가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용지라는 용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용지라는 게 결국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 현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면 은행 지점에는 이제 보통 모출납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돈을 실제 그 집중해서 관리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보통 이렇게 100장 단위 그 잔액증명서 묶음이 있는데 요거 하나 풀면 관리하기 귀찮거든요. 이게 왜냐면 항상 이렇게 내부 감사할 때마다 그 장수 세서 이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제 수수료나 이런 차원에서는 별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업무고 또 농협은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상호금융 뭐 지역농협 농축협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개별 농축협이 사실 이제 1000개 농축 그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법인들이 시스템적으로는 다 연결돼서 상호간의 계좌 잔액이나 이런 건 볼 수 있는데 잔액증명은 그 금융기관이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각 개별 법인에서 또 잔액증명을 대면에서 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저는 뭐 느리긴 하지만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은행의 블록체인 서비스 추진 방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농협이 이제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뭐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은 뭐 좋은 내용입니다만 결국에는 저희는 그 보통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을 만났을 때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저희는 그 올해부터는 어쨌든 키사나 이런 그 정부 과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는 이제 버퍼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지방세나 이런 세금들을 거두시면 이제 그 보관을 하는 업무를 은행에 위탁을 하시는데 그 업무를 어쨌든 농협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입주 기업 모집은 네이버에서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로 찾으시거나 nhdic.com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이메일 주소를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그 기왕이면 그 입주 기업에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협력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